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교사가 된 지금 시절을 보면 바뀌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급 회의였습니다. 국민의례로 시작해서 정교 어린이회의에서 배당한 안건을 교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무척 의미 없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이 바로 이 학부모 총회입니다. 사실 1년을 보내며 학부모와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학부모와의 첫 만남이 예나 지금이나 무척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담임교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교감선생님 말씀,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도박 중독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등등 듣기 싫은 연수지만 억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생활부장을 해보니까 이 연수는 의무 연수이고요. 학부모 총회 때 꼭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막상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학부모님의 표정이 썩어 있어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재미없는 내용을 한참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담임교사 정호중입니다. 6학년은 사춘기 아들 많이 겪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뻔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부모 총회라는 중요한 이 자리가 교사의 얼굴 보고 목소리 한번 듣는 거 이외에 별다른 의미 없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학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총회 때 학부모님께 신뢰를 주고 싶다면 올해 학부모 총회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5년 전부터 김성환 선생님의 글을 보고 긍정훈육을 적용한 학부모 총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3학년을 할 때 학부모 교원평가에서 받은 글입니다. 3학년 학기 초 선생님과의 첫 학부모 만남에서 들었던 생각이 내년이 아쉽겠구나 였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11월 달에 교원평가 하잖아요. 그만큼 담임교사와의 첫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제가 운영하는 모임마다 이 총회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행복교실 모임에 이 총회를 소개했을 때 한 선생님께서 적용하시고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행복교실 덕분에 정말 재밌고 알찬 총회였어요. 활동 3가지 하고 0.1%의 비밀까지 보니까 45분 걸렸대요. 사실 좀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학부모 지원단을 빨리 뽑아서 시간 여유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소감 나누기 하다가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학부모님과 기분 좋은 시작을 맺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제 블로그를 통해 이 총회를 먼저 해보신 분들도 정말 많은 후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 총회를 교실에서 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받으신 거죠. 온라인에서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 발견하시고 이런 소감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총회인지 궁금하시죠? 온라인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 총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학부모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교사의 철학을 학부모에게 잘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사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께 하는 것과 같이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는 제 아이는 이런 점이 좋아요 하는 것을 떠올려 주세요. 생각하셨으면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개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말을 예쁘게 하는 호중이 엄마입니다. 또는 호중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흥민이 어머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팔을 잘 사용하는 흥민이 엄마입니다. 다음으로 연아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몸이 유연한 연아 엄마입니다. 모두 소개가 끝나면 아직 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죠. 누구죠? 바로 저예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6학년 3반 담임교사 정호중입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소개를 마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이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학부모 총회가 학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자리이니만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새롭게 알게 된 장점도 있어 좋았어요. 저는 올 한 해 아이들과 만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의 장점을 바라봐 준다면 학교 생활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아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를 떠올려보고 자녀에게 비우고 싶은 점과 채우고 싶은 점을 생각해보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메모를 하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내 아이의 비우고 싶은 점 한 가지와 채우고 싶은 점 한 가지씩 떠올려주세요. 호동이 어머님, 호동이는 혹시 어떤 점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욕심이요.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나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채우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우리 호동이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올해 그 호동이 운동 걱정하셨으니까 체육할 때 체력 좀 비축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영경이 어머님, 혹시 영경이는 어떤 점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영경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혹시 좀 어떤 걱정을 많이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뭐 걱정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영경이는 어떤 점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우리 영경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점에 대한 여유인가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교실에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그치지 않고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도와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사 혼자 6학년 아이들의 특성은 이렇고요. 저는 교실에서 독서 지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보다 학부모가 비우고 채우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교사의 학급 운영에 대해서 첨언하면 훨씬 더 교사가 전문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부모님, 아이가 독서를 잘 안 해서 걱정하시는군요. 올해 저는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고학년이지만 딱 5줄만 쓰는 독서록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는 꼭 10분간은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걱정이시군요. 아이가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발표했을 때 칭찬도 많이 해줄게요. 그리고 혹시 바로 말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 걱정 제가 이제 알았어요. 올해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참여한 학부모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명 이내라면 이렇게 한두 마디 교사가 첨언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인원이 너무 적다면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질문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인원이 너무 많다면 학부모님 한 분당 얼마 정도 이야기해야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요. 단어로 말씀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적습니다. 교실이라면 칠판에 적겠지만 온라인이라면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화이트보드를 선택하고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판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과정이 번거롭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종이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부모인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올해는 친구를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의 부모님이실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다른 부모님들께서 이 부모님을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 부모님도 힘들겠다 라는 공감을 서로 하게 되더라고요. 한 부모님은 독서를 애가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비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담임선생님한테 그 아이 들어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책만 봐가지고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릴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비우고 채우고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역동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 굉장히 또 공감이 되거든요. 이 역동은
매년 똑같았어요.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 두 번째 활동을 마무리 지어야겠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교사인 저도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오늘 부모님들 말씀하신 거 이거 사진 찍어 놓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면서 부모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인 저도 돕도록 노력할게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학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께 당부의 말을 전하셔도 좋습니다. EBS에서 방영했던 0.1%의 비밀이라는 영상인데요. 공부 기준으로 상위 0.1%의 아이들의 생활을 취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부분을 항상 보여드리곤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긍정과 부정의 대화가 5대1 정도더라. 그리고 부모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부모님께 보여주시면 부모님께서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링크 주소는 제가 하단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꼭 소리에 체크를 하셔서 화면 공유를 하셔야 소리까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담임교사가 전하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비유고 체육고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 만일 교실놀이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라면 학부모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을 내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언급할 수 있고요. 반의 특색 활동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자신있게 소개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도 교사도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느끼기도 해요. 학부모 총회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예요.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학부모 총회라는 예방주사가 분명 선생님의 교실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활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어요. 파워포인트 안에 언급하면 좋을 이야기들도 대본으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꼭 학부모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